판도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여성으로 인간들에게 재앙을 가져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아닌 주로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와 일과 날에 나옵니다. 판도라의 탄생.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훔쳐준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판도라를 창조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진흙으로 판도라를 빚어 만들었고, 아테나는 그녀에게 지혜를,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헤르메스는 말솜씨와 속임수를 주는 등 여러 신들이 그녀에게 각기 다른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판도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인간 세계로 보내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입니다. 판도라에게는 결코 열지 말라는 상자가 주어졌지만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 있던 모든 재앙, 전쟁, 질병, 죽음 등이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자 맨 아래에는 희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의미와 상징성. 인간의 호기심과 책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는 인간의 호기심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의 호기심이 종종 재앙을 불러오지만 동시에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판도라의 호기심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지니는 욕구이며 그것이 세상에 고통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재앙과 희망. 상자에서 나오는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상자 바닥에 남아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재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존재하고 그 희망이 삶을 버텨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직면하는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성에 대한 시각. 판도라의 창조와 역할은 그리스 신화에서 여성에 대한 복잡한 관점을 반영합니다. 판도라는 신들이 만든 존재로 인간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도구로 그려집니다. 일부 해석에서는 이것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판도라는 인간 세계의 문제의 원천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선물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 이중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의 연결. 판도라의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훔쳐준 사건은 인간에게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위였지만 그것이 바로 판도라의 창조와 인간 세계의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이야기의 연결은 인간이 얻는 선물이 항상 대가를 수반한다는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주제를 보여줍니다. 판도라와 에피메테우스. 판도라는 신들의 계획에 따라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졌습니다.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형제로 뒤늦은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제우스의 선물을 받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에피메테우스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판도라와 결혼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주 예견된 재앙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판도라 신화의 현대적 해석. 현대에 들어서는 판도라의 이야기가 인간의 호기심, 탐구심, 과학적 발견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과학적 발견이나 지식 탐구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히기도 합니다. 1. 판도라와 여성 창조의 상징성. 판도라가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여성으로 묘사되는 것은 성경의 이브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계기가 된 것처럼 판도라는 인간 세계에 재앙을 가져오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 모두 여성의 창조가 인간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핵심적인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판도라 이야기를 여성 혐오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도라의 창조는 제우스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녀는 신들에 의해 인간 세계를 벌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성은 종종 위험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그려지며 이는 당시 사회적 현실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와 항아리의 차이. 원래 판도라의 상자는 그리스어로 피토스라고 불리는 항아리로 나중에 번역 과정에서 상자로 바뀐 것입니다. 항아리는 곡물이나 물을 저장하는 용기로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화에서 이 항아리는 재앙과 희망을 담고 있는 상징적 물체로 변형됩니다. 항아리라는 원래 상징은 신화적 배경에서 좀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항아리가 재화를 저장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판도라의 항아리에서 재앙이 퍼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이나 운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자로 번역되면서 판도라의 이야기는 더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지만 항아리라는 원래의 상징을 통해서는 그리스 문화에서 재앙과 보호의 의미가 함께 담긴 복잡한 감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3.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의 대조. 판도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여성의 창조와 재앙의 기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신화이기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뜻으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는 혁신적이고 예지적인 성격을 가진 신입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신들에 맞서는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반면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뜻으로 자신의 형의 경고를 무시하고 판도라와 결혼하는 우매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후적 사고를 상징하며 인간이 종종 후회와 함께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 두 형제의 대비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즉, 인간은 프로메테우스처럼 미래를 계획하고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에피메테우스처럼 후회와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성향은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4. 재앙과 희망의 관계. 판도라의 상자에서 재앙이 퍼져나갔을 때 마지막에 남아있던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이 점은 판도라 이야기에 내재된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희망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일부 해석에서는 희망이 상자 안에 갇혀 있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희망은 사람들을 속이거나 기대하게 만들어 결국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요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서는 희망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고통을 견디도록 하는 일종의 위안일 뿐이라는 비관적 시각이 담길 수 있습니다. 5. 판도라 신화와 문학적 예술적 영향. 판도라의 신화는 이후 수많은 문학과 예술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고전 문학뿐만 아니라 근대와 현대의 예술에서도 판도라의 상징성은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간의 호기심, 죄의식, 운명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면서 판도라 이야기는 종종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근대 철학자들은 판도라의 이야기를 인간 실존과 결부시키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는 소재로 활용했습니다. 미술 작품에서는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장면이 자주 그려지며 그녀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호기심, 두려움, 후회의 다양한 감정이 표현됩니다. 1. 판도라와 인간의 운명. 그리스 신화는 종종 인간이 신들의 의도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도라 역시 이런 운명에 대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인간 세계에 보내져 재앙을 불러일으키도록 예정된 존재였습니다. 즉,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들의 계획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운명에 대한 고찰과 연결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들의 계획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리스 신화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고 재앙을 풀어놓은 것도 결국 제우스의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판도라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판도라와 그리스 사회에서의 여성. 판도라 신화는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판도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여성이었으며 신들이 그녀에게 다양한 능력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이 유혹적이거나 위험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은 주로 가정 내에서 역할을 수행했고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남성에 비해 매우 제한된 권한을 가졌습니다. 판도라의 이야기는 여성이 사회에서 가지는 모순된 위치, 즉 한편으로는 남성에게 매력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중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판도라와 에덴 동산의 이브 비교 분석. 판도라 신화와 성경에서의 이브 이야기 간에는 흥미로운 비교점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인류의 첫 번째 여성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브 성경에서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류가 죄와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이브의 행동은 원죄의 기원이 되며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판도라는 호기심 때문에 금지된 상자를 열어 세상에 재앙을 퍼뜨립니다. 그녀의 행동은 인간 세계에 고통과 불행을 불러오지만 그 과정에서 희망도 함께 남기게 됩니다. 두 이야기 모두 인간의 호기심과 그에 따른 결과를 다루며 여성이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브는 선악을 알게 되어 신과 대립하게 되는 반면 판도라는 신들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운명론적 요소가 더 강조됩니다. 4. 판도라의 희망에 대한 철학적 해석. 판도라 신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상자에서 나온 희망의 의미입니다. 희망이 상자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긍정적 해석, 인간이 재앙과 고난을 겪는 동안에도 희망은 남아 있어 인간이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은 인간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부정적 해석, 희망이 상자에 남아 있다는 것은 인간이 고난 속에서 끝없이 고통받으면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지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실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망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러한 희망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희망이 인간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키는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판도라의 희망은 단순히 긍정적인 가치로만 해석되기보다는 인간 존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5. 판도라 신화의 심리적 해석. 현대 심리학에서도 판도라 신화를 인간 심리에 대한 상징적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과 통제력 상실의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호기심,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을 상징합니다. 호기심은 인간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향, 즉 탐구심과 위험 감수 사이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통제력 상실, 상자를 열자마자 재앙들이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점은 인간이 한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심리적 상태나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판도라의 창조와 신들의 역할. 판도라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 속 여러 신들이 각자의 특성을 부여하여 만들어낸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신화는 단순히 인간과 신의 대립을 넘어 신들 사이의 관계와 의도를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판도라의 신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 신으로 그가 판도라를 흙과 물로 빚어냈다는 사실은 창조의 원초적인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는 신의 도구를 다루는 기술자이자 조물주로서 판도라가 인간 세상에 물질적 고통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테나는 판도라에게 기술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는 인간 세계에서 여성의 지적 능력과 기술적 기여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도라가 지혜를 사용한 방식은 그녀의 호기심이 지혜와 결합해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입니다. 아프로디테는 판도라에게 아름다움을 주었습니다. 판도라의 아름다움은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그녀의 외모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결국 재앙을 퍼뜨리는 수단이 됩니다. 여기서 아프로디테의 선물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유혹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들을 상징합니다. 헤르메스는 판도라에게 말솜씨와 속임수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판도라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헤르메스의 속임수는 인간 세계에서 교묘하게 작용하며 판도라의 행동이 결국 신들의 계획에 맞춰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신들의 역할은 판도라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 신의 특성이 모여 만들어진 다층적인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판도라는 그 자체로 신들의 다양한 의도와 성향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재앙과 희망의 이중적 상징.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재앙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여러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재앙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고통도 포함합니다. 각 재앙의 상징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여러 질병은 인간이 죽음과 병약함에 시달리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질병을 신들로부터 온 형벌로 보았고 신화는 인간의 필멸성을 강조합니다. 노아. 인간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아프로디테의 선물과 관련이 있지만 상자에서 나온 재앙은 결국 인간이 나이를 먹고 늙게 되는 불가피한 운명을 상징합니다. 고통.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나타내며 이는 상자에서 퍼져나온 모든 재앙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는 인간이 신들의 장난에 의해 끝없이 고통받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상자에 남아있던 희망에 대한 상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희망은 인간이 재앙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희망의 긍정적, 부정적 해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재앙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 속에서 구원이나 해방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3. 판도라 신화의 윤리적 의미.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나 교훈을 넘어서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깊이 다룹니다. 판도라 신화에서의 윤리적 메시지는 호기심, 책임,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호기심과 책임. 판도라가 상자를 열게 된 것은 그녀의 호기심 때문이지만 이 호기심은 결국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윤리적 질문은 인간이 자신의 호기심을 어디까지 충족시켜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판도라의 호기심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는 인간의 욕망과 한계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의 문제. 판도라의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판도라와 희생의 상징성.
판도라는 신들의 복수와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창조되었지만 그녀는 인간 세계에서 희생양과도 같은 역할을 맡습니다. 그녀는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지만 신들이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그녀의 행동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희생양으로서의 판도라, 인간이 겪게 된 고통과 재앙은 판도라가 상자를 열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판도라는 자신이 만든 문제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로 기억되지만 신들에 의해 조종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셈입니다. 이는 신화 속에서 인간의 고통이 필연적이면서도 인간 자신이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딜레마를 상징합니다. 5. 판도라 신화의 현대적 해석과 문화적 영향. 판도라 신화는 현대 문학, 예술, 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한계에 대한 논의에서 판도라는 자주 비유됩니다. 과학적 발견과 판도라,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많은 이점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예기치 않은 문제나 윤리적 딜레마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에너지의 발견이 인류에게 전기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지만 그것이 원자폭탄으로 발전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도라의 이야기는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해석됩니다. 심리학과 판도라 심리학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욕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쏟아져 나오는 재앙들은 억압된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과정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상자 안에 남은 희망은 인간의 극복 의지와 자기 치유의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